자, 열률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연력학의 문제들을 한 2문제 정도를 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2단원이죠. 내부 에너지와 열기관에 있는 4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죠. 거기에 이제 잠깐 안내를 하자면 2번에 보면 이번에 아마 그림이 없죠? 그거는 사실 그림이 없어도 돼서 그림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고 똑같은 피스톤인데 하나는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 피스톤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그냥 풀면 돼요. 그래서 혼자 그냥 그림을 그려봐서 푸는 걸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그림을 넣으려다가 굳이 필요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해놨으니까 우리는 4번을 봅시다. 자, 어떤 상황이냐,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이제 가나 다라는 서로 세 가지 다른 경로를 따라 A에서 B 상태로 변할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작점과 끝점의 압력과 부피는 똑같지만 그 압력과 부피가 변하는 과정이 이제 가나다로 서로 다른 상황이죠. 그럴 때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억해 보면은, 자, 나라는 건 등온 팽창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등온 팽창. 자, 등온 팽창이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럼 일단 부피가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그치? 부피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등온이냐 악이냐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등온이라는 건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고, 우리가 보일-샤를의 관계에서부터 T분의 PV라는 온도와 압력과 부피의 관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 중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다시 말해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고, 이게 그래프로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압력과 부피에 대한 그래프에서는 곱이 일정하다는 것은 그래프의 형태가 반비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어도 나처럼 그래프가 어떤 형태는 아니라, 직선 형태는 아니라 이 중에서 그나마 가까운 걸 찾자면 가의 형태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 형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나마 그 가도 밑으로 이렇게 볼록 파여 있어서 반비례 그래프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나는 적어도 등온 과정은 아니다라고는 확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땡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니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 기체가 외부에 한 일, 그냥 W라고 할게요. 요거는 경우 다에서 가장 크다. 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뭔가 개념을 묻는 보기를 만났을 때는 그 개념의 정의부터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눈에 얘기하는 거지. 자, 1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그만큼 얼마나 압력과 부피의 변화가 격하게 나타나느냐를 표현해주는 게 1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역학적인 1의 정의로부터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잖아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기억나나요? 이거 우리 역학에서 FS 거기서부터 유도한 거잖아. 피스톨 가지고. 그거 참고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래프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된다? 이 압력과 부피를 축으로 갖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곱은 그래프에서는 민넓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1을 얼마큼 해준 거예요? 요 아랫면적, 요만큼이 가 과정에서 해준 1이 되겠고, 오케이? 나 같은 경우는 요 아랫면, 요만큼이 나 과정에서 외부로 해준 1이 되겠고, 다 같은 경우는 요만큼의 요 아래의 전체 넓이가 다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해준 1이 되겠지. 당연히 누가 넓이가 제일 커요? 다 과정이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아랫면적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다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1은 제일 크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해 맞고요. 이거 자, 기체에 가해준 열량은 경고 가에서 가장 작다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열의 정의. 딱히 없죠? 그냥 열, 에너지.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열, 그리고 부피, 압력, 이 개념들이 들어가는 우리가 배웠던 무언가를 떠올려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항상 연력학의 모든 과정들은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지? 연력학 제1법칙이랑 연력학 제1법칙 자동으로 튀어나와야죠. 두 번째는 보일-샤를 관계. 일정.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열 에너지를 알 수 있는 건 요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네요. 이걸 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기억님 지울게. 밖에 공사 중이라. 자, 그럼 요거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연력학 제1법칙이랑 어떤 출입한 열 에너지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에 기체가 외부에 준 1로 전환이 된다라는 식이었고 우리는 요 열 에너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를 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와 나와 다가 이렇게 서로 다른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A에서 B로 이제 기체의 압력 부피가 변하게 될 텐데 우리가 가와 나와 다의 과정은 전부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처음에 문제 풀 때 시작했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한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가든 나든 다 과정이든 상관없이 시작점은 A고 끝점은 B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다시 말해 이 과정이 시작할 때의 압력 부피랑 이 과정이 끝났을 때의 압력 부피가 동일하다는 소리지. 시작과 끝의 압력 부피가 동일하다? 그럼 모두 자동으로 동일해진다는 얘기예요. 요 온도도 자동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 가와 나와 다 모두 과정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의 온도 변화량 자체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온도 변화량이 0이다? 그럼 시작과 끝 사이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역시 얼마가 되는 거야? 역시나 0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등온 과정인가요? 그건 아니죠. 쌤이 이제 요 시작과 끝점 가지고 이제 카르노 기간이 아니라 스탈린 기간이 한번 순환할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는 걸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고 등온 과정인 건 아니에요. 등온 과정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고 등온 과정인 건 아니야. 말장난 같나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그냥 시작과 끝, 변화량의 뜻, 의미가 그거였잖아요. 나중 빼기 처음이 변화량이라고 쌤이 몇 번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변화량이 0이라는 건 그냥 처음에 내부 에너지랑 나중에 내부 에너지 차이가 0이라는 소리고 등온 과정은 그냥 온도가 아예 다 똑같은 과정이니까 어느 과정의 중간 지점을 찍더라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항상 0인 거고 지금 얘기하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는 상황은 과정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내부 에너지가 차이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이것도 은근히 헷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꼭 캐치하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가와 나와 다 과정 모두 시작과 끝 사이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겠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가와 나와 다 과정에서 출입한 열 에너지는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외부의 한 1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1이 누가 제일 작다고 했었죠? 1은 민너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과정 중에서는 다 과정의 1이 제일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다 과정에서 제일 작기 때문에 흡수한 열 에너지의 총량도 가에서 제일 작은 게 맞겠죠. 그래서 기체에 가해진 열량,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경로 가에서 가장 작다는 디귿은 맞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있는 5번도 이제 선생님이 샘플로 하나를 실어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연력학 과정을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 할 때는 무조건 요거 두 가지 연력학 제1법칙이랑 보이샤르의 법칙은 무조건 떠올라야 한다는 걸 꼭 명심을 하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면서 적절하게 잘 떠올라서 물리량들을 대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